안녕하세요. 최선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허가 자체보다 나중에 더 크게 체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발 부담금인데요. 이 부담금부터 정확히 짚고 예상하셔야 수지 예상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부담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면서 생긴 지가 상승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개발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는 환수를 하여 다시 쓰자는 개념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개발 이익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인허가, 기반시설, 또 용도 지역의 변경 등 공적 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 전체를 개인의 고유한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규모의 개발 행위가 있으면 항상 이 부담금 문제가 따라붙게 됩니다. 부과 시점이 언제냐면요. 공사가 끝나고 준공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개발 전 토지 지가와 개발 후 토지 지가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집니다. 부담금은 단순히 면적 곱하기 단가가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개발 후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을 빼고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오른 지가 상승률을 제외한 다음에 실제로 투입된 개발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개발 이익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20에서 25%의 비율로 부담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의 핵심은 실제 투입된 개발 비용의 공제입니다. 실제로 투입된 개발 비용이란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재화나 용역 등을 가리치는데요. 개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토목공사부터 보면요. 절토, 성토, 토목 제거, 토공 정리, 줄파기, 평탄 같은 작업들이 포함됩니다. 땅을 실제로 손을 댄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조물 공사에서는 옹벽과 석축 같은 시설물이 해당이 되고, 배수공사에서는 우수관, 흡관, 집수정, TPH관, 배수로 공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오수공사는 제외가 됩니다.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보조 기층 공사, 경계석, 보도블록 포장 등은 인정이 되지만 건축물 내부의 포장 공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땅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조사 설계비입니다. 측량비, 설계비, 지질조사비, 구조물 안전진단비, 관련 비용 등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항목들이요,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가 명확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타 경비성 비용입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대체 초지 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것들이 실제로 개발 때문에 납부한 각종 부담금들이 일부 개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비나 취등록세, 지역 개발 채권 같은 비용은 개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 체납이나 계량비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또는 기존 토지를 개발 가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담금을 줄이는 핵심은 제도를 악용이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공사는 했는데 증빙이 없거나 계약 구조가 엉켜 있거나 세금 계산서가 빠져 있으면 그 비용은 그냥 개발 이익에 계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를 준비를 할 때는 허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공사비가 나중에 개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 행위는 부담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내느냐는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부담금 산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시공업체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큰돈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